책 384페이지입니다.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일단 건축물의 종류가 아까 28개 있었고요. 28개를 그 시설군 해가지고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합니다. 일단 9개 시설군을 먼저 암기해야 됩니다. 첫 글자 따가지고 자산 전문입니다. 자산 전문, 영교, 건축입니다. 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 사는 산업시설이고 저는 전기통신시설군, 문은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기타시설군 이렇게 9개 시설군 분류해가지고 이 9개를 보고 우리가 시설군 그럽니다. 9개 시설군. 여기에다 이제 지금 현재 했던 28개를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업시설군 산업 그러면 공장입니다. 공장과 이미지가 비슷한 거 다 내야 돼요. 그러면 공장, 운수도 있고 창고 그리고 위험물도 있고 그리고 운수, 창고, 위험물 그리고 분뇨 쓰레기, 자원순환 관련 시설도 있고 또 묘지 관련 시설이 있고 장례식장 7개를 전부 다 넣어줘야 되고 전기통신 그러면 전기는 발전입니다. 통신은 통신 문화집회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문화집회 시설이 있고 또 관광 휴게가 있고 또 종교가 있고 거기에는 위락시설이 있습니다. 영업은 장사하는 측면이니까 판매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운동이 있고 숙박시설이 있고 이종 근생에서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은 개념이 숙박하고 똑같습니다. 이종의 다중은 영업을 하고 교육복지는 첫 번째 교육연구가 있고 교육 그러면 수련 복지 그러면 노유자 복지 그러면 의료가 있습니다. 근생은 1종 근생, 2종 근생인데 2종에서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주거 업무는 단독주택이 주거고 공동주택도 주거고 업무는 그냥 업무고 근데 여기에는 교정군사 있으니까 교정군사 주의해야 되고 기타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좀 신경 써야 될 게 문화집회에서 위락 그리고 영업에서 운동, 숙박, 이종의 다중 그리고 주거 업무에는 교정군사가 있다. 그리고 기타에는 동물 및 식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암기 좀 하고 나머지는 몇 번 읽어보면 충분히 그냥 읽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시설이 위로 갈 수도 있고 위에 있는 시설이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할 수도 있고 밑에 있는 게 위로 간다. 하위군이 상위군으로 갈 때는 용도 변경 허가받습니다. 위가 밑으로 간다. 상위가 하위로 갈 때는 용도 변경 신고합니다. 이것은 같은 시설군입니다. 동일시설군 아니죠. 동일시설군 안에서 변경은 그냥 허용합니다. 허용. 자 그러면 용도 변경 허가, 용도 변경 신고는 누가 해주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보고 있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일반적인 시군구청장, 특자시, 특자조, 시군구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건축 허가를 해준 기관입니다. 건축 허가도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하고 건축 신고도 여기에서 줍니다. 그러면 얘들이 지금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는 건축 허가를 하거나 신고하고 건축물 건축하면 공사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 건축법은 사용승인 그래요. 사용승인 해줍니다. 사용승인 준공검사 해주고 준공검사 해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비로소 이런 건물이 탄생한 거예요. 이런 건물이 탄생하면 특자시, 특자조, 시군구는 본인들이 이제 뭘 만드는가 건축물 대장을 만듭니다. 본인들이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건축물 대장에다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 대지죠. 대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 그리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모든 현황을 기재하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제대로 정리가 돼 있어야 세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 건축에 대한 정책도 나중에 제대로 수립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지금 자 여기에 지금 건축물이
이렇게 지금 1, 2, 3층 있다고 합시다. 자, 1층의 용도, 2층의 용도, 3층의 용도가 1층, 2층, 3층 전부 다 판매라서 판매. 1층도 판매 시설이고 2층도 용도가 판매. 자, 1, 2, 3층이 판매인데 1층의 용도를 갖다가 판매에서 뭐로 바꾼가? 판매에서 전교를 바꿉시다. 1층은 판매에서 전교를 바꾼다. 근데 내려간 거 올라가 봐야 돼요. 판매 시설이, 판매 여기 있습니다. 판매 시설이 어디로 가냐? 전교로 간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 용도 변경 허가는 누구한테 받냐 그러면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는 본인이 허가를 해줬으니까 건축물 대상 1등 판매가 정교로 바뀌었다는 걸 본인이 압니다. 알면 자기는 판매를 지우고 거기에다가 정교시설 이렇게 용도를 갖다가 건축물 대장 정리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 판매를 갖다가 2층 판매를 갖다가 교육용구 밑에 있는 교육용구로 바꿉시다. 그럼 얘는 용도 변경 신고겠죠. 이것은 용도 변경 허가 받는 거, 용도 변경 신고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용도 변경 신고도 마찬가지로 특자시, 특자도 시군했으니까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는 이제 판매가 교육용구로 바뀌었다는 걸 본인이 아니까 판매를 지우고 거기다 교육용구 이렇게 써줘야 돼요. 써주고 세 번째 이제 판매를 갖다 판매를 운동으로 바꿉시다. 판매를 운동으로 바꾸면 판매가 운동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판매가 운동으로 간다. 이것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허용합니다. 그냥 허용. 그냥 허용하게 되면 건축주가 이 건물 주인 전부 다 갑이다. 갑이 이렇게 3층을 갖다가 판매를 갖다 운동으로 바꾸면 허용한다. 그러니까 갑이 그냥 바꿔놨어요. 바꿔놓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실을 알아야 대장을 정리를 하는데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할 때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 찾아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이 바뀌었으니까 기재사항을 변경하세요라고 신청을 해줘야 돼요.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해줘야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는 3층 판매를 지우고 운동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되면 즉 용도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 허가 신고하는 장이 자기가 허가하고 신고했으니까 알기 때문에 스스로 정리해 주는데 허용 대상이면 알을 몰라요? 몰라요.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용 대상이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가 정교로 가게 되면 허가 대상, 판매가 교육연구 신고 대상 이것은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지 말고 허용했다 그러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왜 그러는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용도 변경 허가 신고 올라가면 허가고 내려가면 신고다. 그 암기하시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은 허용하기 때문에 그쪽 기관장이 모르니까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번 354페이지 4번 준용 규정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2번 그 숫자 암기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바닥 면적 합계가 100입니다. 100.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고 얘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돼. 건축 설계한다.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고 500 이상이면 설계한다. 암기해야 돼요. 104호설입니다. 104호설. 근데 사용 승인은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고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 허가 신고 대상으로서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허용 대상이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사 설계는 허가 대상으로서 500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 다시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104호설 먼저 암기하고 나중에 4월 때 가면 104는 104인데 104가 뭐냐? 허가 신고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는다. 5설은 허가 대상으로서 500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한다. 거기까지 암기해야 용도 변경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도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6페이지 가면 3번 적용의 특례입니다. 적용의 특례 해가지고 1번 제한적 적용 대상 지역. 지금 어디 하는가? 지금 이제 여기 설명 여기 지역에 따른 적용 범위 해가지고 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1번 도시지역, 2번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3번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책을 좀 약간 좀 이상하게 써놨는데요. 건축법은 모든 법은 전국에다가 적용을 하는데 전국 중에서도 건축법의 전부냐 일부냐 전부 적용적 일부 적용적 이걸 해야 되는데 자 여기를 갖다 우리가 전국이었다 전국 자 이 사각이 우리나라의 전국이다 전국토이다 전국토에다 건축법을 적용을 하는데 건축법에 전부 적용할 거냐 일부 적용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를 암기하죠. 전부 적용하는 책을 암기해야 돼요. 그러면 전국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전국을 크게 네 가지 그러면 크게 도, 관, 농, 자입니다.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도관 농자에서 도시지역이란 도관농자 이것은 이용을 갖다 어떻게 할 거냐. 도시지역은 개발입니다. 개발 목적으로 쓰겠다. 그게 도시지역. 관농자는 원칙이 보존입니다. 보존인데 보존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요. 개발한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여기도 개발 목적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이 동이나 읍이 되면 행정구역이 동 또는 읍 이런 지역이면 공통점이 전부 적용하는 지역은 공통점이 자, 일단은 용도지가 암기하고 도시지역 두 번째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세 번째 도시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도시 외 설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구역 명칭이 뭐가 나오면요 동이나 읍이 나오면 여기서는 건축법에 전부 적용합니다. 도시지역은 건축법에 전부 적용. 도시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전부 적용.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의 명칭이 동이나 읍이면 전부 적용. 근데 이 동이나 읍이 만약에 섬이다 그러면 인구 500인 이상 되면 전부, 500인 미만 되면 일부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공통점은 동이나 읍은 동은 어디서 나오냐? 시나 구에서 나오고 읍은 어디서 나오냐? 읍은 군에서 나옵니다. 군. 그래서 시나 구 얘는 성격이 도시 성격이고 군은 비도시인데 비도시 군에서 개발되는 지역이 군청 소재지가 있는 읍입니다. 읍. 그래서 지금 동이나 읍이다 그러면 거기도 개발이 된다. 동이나 읍이면 거기도 개발되는 지역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개발 목적인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동이나 읍 여기서는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쓴다.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거 관농자 중에서 지구단위도 아니고 동읍도 아니 이런 지역 순수하게 리입니다. 리. 무슨 리 했을 때 그 리입니다. 리 지역은 건축법에 일부 적용한다. 도시지역 안에도 분명히 리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도 리가 있는데 여기는 도시지역이니까 전부 적용. 그러니까 일단은 도시지역 빼고 지구단위 동읍 빼고 나머지 리입니다. 나머지 리. 거기서는 건축법에 일부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부 뭐 적용하는가? 박스 그런 지금 볼 게 아니니까 전 규정 적용 지역을 먼저 암기해야 돼요. 도시지역. 두 번째,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세 번째, 도시가 아니고 지구단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동 또는 읍의 구역. 동이나 읍이 섬이면 인구 500인 이상. 거기서는 건축법에 전부 적용합니다. 전부 적용. 그 뺀 나머지 도시도 아니고 지구단위도 아니고 동읍도 아닌 리죠. 리 거기는 일부 적용. 그래서 네 개 그 지역 암기는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X 그런 건 안 합니다. 387페이지 기존 건물 X 안 해요. 저 밑에 리모델링은 6월 달쯤에 한번 보기로 하고 3885번 다른 법령 페이지 X 시험에 안 나와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심의기구입니다. X 쭉 넘어갔습니다. 392페이지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자, 2장 건축물의 건축 이쪽 파트 건축법은 1장하고 좌우지간 1장하고 2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첫 번째 건축 관련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인데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는 이 제도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 이러한 토지에다 갑이 이러한 토지 그러면 이러한 용도 지역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 중 약간 26가지 봤어요. 이러한 토지에서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러면 당연히 허가 신청하고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가 나오면 좋은데 여기서 불허가가 나오면 불허가 처분이 나오게 되면 갑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예요. 갑이 피해본다 그 말은 국민이 피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할까? 그래서 만든 제도가 처음부터 허가 신청하지 말고 불허가가 나오면 피해보니까 허가 신청하지 말고 이 지역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게 법에 의해서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 한번 해보고 확인하라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보라. 우리가 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해보고 허용이 된다 그러면 허가 신청해가지고 불이익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를 어떻게 하든지 예방하자. 이 제도를 보고 사전 결정입니다. 사전 결정 제도입니다. 1번 사전 결정 제도는 간혹 지문 하나 나오니까 내용이 작으니까 해야 됩니다. 1번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허가 신청하기 전에 체크합시다.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을 건축에 대한 다음 사항 사전 결정 체크합시다. 신청할 수 있다. 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포인트 두 가지 나왔어요. 첫 번째,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에서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두 번째, 이 법 또는 관계법 건축 기존, 건축 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서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물의 규모는 얼마인지, 몇 평 정도 할 수 있는지. 세 번째, 허가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자, 여기다가 판매를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몇 평까지 되냐? 그거 하려면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허가권자가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2번 동시신청입니다. 사전결정 신청하는 자는 건축인의 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검토 체크합시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사전결정 신청할 때 중요하잖아요. 사전결정 신청할 때 좌우지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고 3번 협의입니다.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면 환경부 장관에 줄겁시다.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해야 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면 환경부처 장들하고 협의합니다. 4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받으면 입지, 규모, 용도 등을 결정해서 되는지 아닌지 판단해서 체크합시다. 신청자에게 알려야 된다. 공고 고시할 성격이 아니고 신청자한테 알려줘야 되고 4번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다음에 허가 신고 협의한 것을 본다. 이걸 우리가 의제사항입니다. 4개는 암기합니다. 개발행 허가의 산지 조정 허가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하천 조명 허가 하 해가지고 개산농하 암기해야 돼요. 개산농하 4가지 받은 걸로 봅니다. 4가지 왜 받은 걸 보냐? 2번 나오죠.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미리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하고 했으니까 받은 걸 본다. 의제되는 거 개산농하 4개 있고 5번 실효입니다.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받고 2년 내 허가 신청하고 2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2년 암기해야 돼요. 그 첫 번째 1번에서는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고 2번 뭔지 몰라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3번 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면 환경부처장과 협의하고 4번 결정했으면 신청자한테 알리고 5번 의제되는 건 4개다. 계산, 녹화 6번 2년 내 허가 신청할 것 안 하면 사직청 효력 상실. 6개 좀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건축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 허가 1번 허가의 의의가 나오는데 허가의 본래 뜻은 금지를 해제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가 없는가? 처음에는 건축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지금 이러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 자기 땅 가지고 있다. 내 소유권입니다. 나는 사용 내 마음대로 수익 처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니까 나는 내 땅에다 마음대로 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법적인 힘, 자유, 한마디로 권리가 있었어요.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국토가 한정되기 때문에 국토를 효율적이해서 법에서 하지 마라. 금지입니다. 앞으로 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이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권리가 있긴 있는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권리가 제약받는 거예요. 하지마 해놓고 이 금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금지에는 절대 금지가 있고 상대 금지가 있어요. 절대적 금지, 상대적 금지. 절대적 금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어느 누구라도 해제를 할 수가 없는 금지가 절대 금지고 상대 금지는 법이 정하는 조건을 맞추면 해제가 가능한 게 상대 금지. 공법에서 나오는 금지는 전부 다 상대적 금지입니다. 하지마 이 금지는 상대적 금지지 절대적 금지는 아닙니다. 하지마 해놓고 일단은 법에다 기준을 만들어요. 법이 정하는 기준을 만들었고 이 기준을 갖추면 저기 있는 금지를 풀어주겠다, 해제하겠다. 금지를 해제해주는 이런 행정처분, 금지를 해제한다. 이 행정처분 우리가 허가라는 허가. 그래서 허가의 본래 뜻은 뭡니까? 허가의 본래 뜻은 금지를 해제한다. 처음에는 건축할 수 있었는데 권리가 있었는데 법에서 하지 마라. 권리가 제약받습니다.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약받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뭐를 받게 되면 허가를 받게 되면 제약받던 권리가 원상태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금지가 없어지니까 다시 건축할 수 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허가 그럽니다. 그 허가는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 금지 의무를 없애는 게 허가입니다. 권리 주는 것이 아니고 의무를 없애준다. 그게 허가예요. 그래서 건축허가란 건축 변경한 건축 대선 용도 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 상대적 금지를 허가 기준에 맞는 경우 해제해서 금지를 해제해서 금지 해제 그게 허가예요. 다시 본래 용도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기관의 의사표시, 행정기관의 행위, 그걸 보고 우리가 행정처분 그럽니다.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처분이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 받는다고 절대 권리 생기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시고 허가를 받게 되면 권리 취득이 아니고 의무 해제입니다. 허가의 본래 뜻은 의무를 해제한다. 금지를 보고 뭐래요? 금지 하지마 안 해야 될 의무를 보고 우리가 부작위 의무 안 해야 될 부작위 의무를 어떻다 해제한다. 금지 해제 그 말은 의무 해제입니다. 그게 건축 허가의 뜻이고 2번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는 암기 좀 해야 됩니다. 건축법에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권자는 누구냐 그러면 기초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허가권자가 누군가 중요하니까 암기해야 되고 허가권자는 원칙은 기초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권자입니다. 중요하니까 암기해야 돼요. 건축을 하든가 건축과 대수선은 원칙은 허가받아야 돼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허가받는데 예외적으로 특별시하고 광역시 안에서는 당연히 누가 허가합니까 하면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는 군수하고 구청장 허가해야 돼요. 군수, 구청장 허가하는데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군수, 구청장 해야 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직접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암기해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해놓고 층수를 하게 되면 21층 이상 연면적으로 하게 되면 10만입니다.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하나 더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입니다.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21층 이상이 된다든가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그 증축 허가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단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세 가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안 합니다. 첫 번째 뭐가 있는가? 공장. 첫 번째가 공장. 두 번째가 창고 있어요. 세 번째가 건축인의 심의 거친 건축물. 공장, 창고, 건축인의 심의 거친 거. 이 세 가지는 누가 하냐? 다시 군수, 구청장이다. 21층 이상 10만 이상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직접 한다.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으로 21층 이상 10만 이상 되면 특별시, 광역시장 직접 하는데 이렇게 21층 이상 10만 이상이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공장이나 창고나 건축인의 심의 거친 거다. 그것은 누가 한다고? 그것은 원래 허가권자인 군수, 구청장이 하는데 이 심의 거친 건축물에서 초고층은 제외합니다. 초고층 좀 더 배웁니다. 초고층은 제외한다 그러면 초고층은 다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한다 그런 뜻이요. 그 내용 알고 반드시 암기를 좀 해야 돼. 그러면서 밑에 이제 3번 도지사 사전 승인 나오는데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고 승인권자다.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고 승인권자입니다. 그게 중요한데 책 370페이지 보세요. 책 370페이지 중간 봐봐요. 중간에 보게 되면 거층, 건축물, 초고층, 준초고층 세 가지입니다. 거층, 초고층, 준초고층. 고층은 30층 이상, 높이가 120m 이상 암기해야 돼요. 초고층 그러면 50층 이상, 200m 이상. 우리나라는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4m마다 한 층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은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4m마다 한 층. 그러니까 고층 그러면 30층 곱하기 4m 그러면 당연히 120m. 초고층 그러면 50층 곱하기 4 그러면 200m, 200m. 그래서 30층, 50층. 30층 이상, 120m 이상. 초고층, 50층 이상, 200m 이상. 준초고층, 준초고층은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것. 30층에서 49층, 120에서 199m까지. 그래서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그 용도 기억해야 돼요. 그 내용 좀 알아놓고 다시 이해해. 그러면 21층 이상 10만 이상은 특별시 광역시장이 직접 한다.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으로 21층 이상 10만 이상 특별시 광역시장이 직접 한다. 공장, 창고, 건축인의 심의 거친 것은 이 규모 이상 돼도 하지 마라. 누가 한다? 군수, 구청장이. 근데 심의 거친 것 중에서 초고층이면 아까 초고층 층수라면 50층 이상 200m 이상 이 초고층 건축물이면 다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도지사는 뭐 하냐? 도지사는 자 도입니다. 도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허가권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도에서 건축하게 되면 허가는 시장하고 군수만 합니다. 건축 허가는 시장, 군수만 하고 그러면 도지사는 뭐하냐? 도지사는 승인합니다. 도지사는 승인해 줄 테니까 승인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가 허가하는 것도 있죠. 승인 없이 허가하는 것도 있고 승인 받아가지고 허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 될 대상이 하나, 둘, 셋. 이것도 암기해야 됩니다. 최근에도 갑자기 부각되고 있으니까 도지사한테 승인 받고 시장, 군수가 허가하는 거. 첫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방금 했던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한 건물은 도에서는 도지사 승인받으라. 좌우지간 도지사는 중요한 것은 도지사는 뭐가 없냐 그러면 허가 권한이 없습니다. 도지사는 허가권이 없다 중요하고 허가는 못하지만 도지사 승인받는다. 그 대상이 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여기 있는 게 작아야죠. 그러면 뭐가 해야 돼요? 21층 이상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된 중축으로 21층 이상 10만 이상. 단 공장, 창고, 심의 뺀다. 심의 뺀다 해서 초고층은 다시 제외한다. 그 내용이 그대로 와줘야 되고. 두 번째는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세 번째는 주거환경 교육환경입니다. 두 번째가 자연환경 수질보호 그러면 세 번째는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 안에 있는 자연환경 수질보호는 좀 규모가 있어요. 층수라면 3층 이상,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5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도의사 지정 공고하는 지역 안에 있는 규모가 없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그냥 위락시설, 숙박시설. 그래서 1번은 그냥 여기서 중요하니까 암기했을 때 같이 암기해주고 2번 자연환경 수질보호 그러면 포인트가 자연환경 수질보호는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에 3층 이상 1000 이상 공동주택 일반 입전 일반 음시설 위락 숙박인데 함정은 여기서 함정은 자연환경 수질보호 그러면 숫자가 함정입니다. 3층 이상 1000 이상 이거는 함정 안 씁니다. 함정 안 쓰고 당연히 여기 있는 걸 그냥 써줍니다. 여기 있는 거 써주니까 이거 암기하지 말고 자연환경 수질보호 그러면 3층 이상 1000 이상 도지사 승인. 주거환경 교육환경 그러면 규모가 없으니까 당연히 용도죠. 주거환경 교육환경 그러면 위락 숙박이면 도지사 승인.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도지사 사전 승인 출제 잘 되니까 그 부분 정리 딱 해서 암기하시고 4번 건축 허가 거부. 이쪽도 잘 나옵니다. 건축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고자 할 때 건축기본법에 따른 한국 건축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 다른 법 규정에 불구하고 이제 체크합시다.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허가를 하고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의 결정이니까 결정하려면 반드시 전문가들이 심의합니다. 심의 거쳐서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1번 체크합니다. 위락숙박 체크하고 위락숙박. 위락숙박이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 허가할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체크합시다. 주변 환경 고려할 때 부적합니다. 위락숙박이 주변 환경에 부적합. 위락숙박이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계법에 따른 방제지구,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체크합시다. 상습 침수입니다. 상습 침수. 상습 침수되거나 침수 우려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체크합시다. 지하층 등의 일부 공간을 주거용 거실 설치 부적합입니다. 상습 침수되거나 침수 우려되는 지역에다가 건축물 건축하면서 지하층 등을 주거용 쓰겠다, 거실로 쓰겠다라고 허가 신청하면 허가자 판단할 때 지하층을 주거용 거실로 쓰는 게 부적합 인정되면 아예 허가 자체를 안 한다입니다.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상습 침수, 지하층 등의 일부를 주거용 거실 사용이 부적합하면 심의 거쳐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출제가 아주 잘 돼요. 위락 숙박이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면 심의 거쳐 거부할 수 있다. 상습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하층 등의 일부를 주거용 거실로 쓰는 게 부적합하면 허가 거부할 수 있다. 5번 허가의 필수적 취소. 얘도 중요합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데가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하면 취소 체크합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건축법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체크합시다. 1년 범위 내에서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1년 연장할 수 있다.
1번 허가받고 1년. 1번은 허가받고 1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2번은 1년 내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 불가능 인정하면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다시 1번 허가받고 1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해야 된다. 근데 가로 안에 산업지수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 공장의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이면 3년. 즉 쉽게 줄여서 공장은 3년. 다만 농지 전용 허가 신고가 의제되는 공장이면 2년. 허가받고 1년, 공장은 3년. 그 공장이 농지를 받았으면 2년. 그 기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해야 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2번 위 기간이니까 132 그 기간 내 착수했으나 완료가 불가능 인정하면 그것도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숫자 암기는 기본이고 끝말 기획에 대해 취소할 수 있다면 취소해야 된다. 허가받고 1년, 공장 3년, 농지에 받았으면 2년 내 착수하려면 취소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두 번째는 1년, 3년, 2년 내 착수했다 하더라도 공사 완료 불가능 인정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3번 건축허가 절차 1번 허가 신청 1번 신청서 제출 스스로 읽어봐야 돼요. 그거 시험에 나옵니다. 2번 심의 실현인데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건축인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 통보받고 2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은 상실된다. 2년입니다. 2년.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심의 통과했어요. 그러면 허가 신청해야 되는데 2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상실.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 사전 결정하고 똑같아. 사전 결정 신청해가지고 2년 내 사전 결정 신청하니까 된다고 결정 통지받고 2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 효력 상실. 그 말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심의 거치고 심의 통과하고 2년 내 허가 신청을 하면 심의 효력 상실. 둘은 똑같은 측면이요. 그 다음에 허가서 발급 의미가 없고 허가는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서를 줘라 이런 얘기고. 4번 건축허가의 제한 중요합니다. 건축허가의 제한 건축법에서 매년 나온다고 단정을 할 수 있는 게 건축 대수선, 그리고 용도 변경, 그리고 건축 허가 등 제한. 매년 나온다 생각해야죠. 1번 제한권자 및 제한사입니다. 건축 허가 등 제한입니다. 허가 등 제한. 허가 등 제한 그러면 허가도 제한하고 착공도 제한하는 거예요. 허가도 제한하고 허가한 건물에 착공도 제한한다. 허가 제한, 착수 제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한자가 누구냐? 이 제한자를 보려면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허가권자는 허가권이죠. 원칙은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원칙은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니까 저는 허가권자 허가를 제한하려면 제보다는 높여야 되니까 첫 번째 국장이 제한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가 누가 되든 간에 제한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그냥 줄여서 시도요. 시도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제한 착공자. 국장은 허가권자의 허가 제한 착공자. 시도에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제한 착공자. 이 내용도 바뀌면 안 돼요. 시도지사는 허가권자의 허가 착공 제한 그러면 안 됩니다. 허가권자의 허가 착공 제한은 국장이고 시군구의 허가 착공 제한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고. 국장이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 판단합니다.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시도지사가 제한한 것은 시도에서는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상 필요하다. 그러면 시도지사. 그러니까 국토관리 이 말은 국장이고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상 필요 그러면 시도지사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각부 장관의 요청 받아가지고 주무부 장관이 요청합니다. 국방,
또는 국방상, 또 환경보전을 위해서, 또 문화재도 나오고, 또 국민경제 나옵니다.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장관이 요청하게 되면 요청을 받아가지고도 제한할 수 있고, 시도의사는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상 필요하면 제한할 수가 있고, 시도의사가 제한할 때는 일단 먼저 제한합니다. 먼저 제한하고 제한했다는 사실 국장한테 보고하면, 보고받은 국장이 받을 때 좀 심하다, 지나치다고 판정이 되면 국장은 해제하라고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국장이나 시도가 제한하기 위해서 거치는 절차가, 국장이나 시도는 제한하기 위해서 무슨 절차를 거치냐 그러면, 먼저 주민의 의견 청취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하고,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결정입니다. 결정하려면 반드시 뭐하냐? 반드시 심의합니다. 심의하고 제한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통보하냐 그러면 허가권자한테 통보하면,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공고한다. 공고를 누가 하냐? 허가권자가 한다. 여기도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러면서 제한 기간은 나오면 답이니까 암기하고,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을 한 번 인정합니다. 한 번 1년 인정한다. 그래서 제한 기간 최장 3년이다. 다 해봤자 몇 줄 되지도 않지만 출제는 매년 돼요. 매년.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주무부 장관,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계는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판단한다. 국토관리 필요하다. 주무부 장관이 요청했다. 요청 받아가지고 허가권자 줄 거네요. 허가권자의 허가나 허가는 건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 제한, 착공, 제한. 두 번째,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크합시다. 시군구청 인정에 허가, 착공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시군구청 인정에 허가, 착공 제한했으면 장관에게 보고입니다. 보고. 장관 승인받는다 그러면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장관은 지나치다. 해제 명할 수 있다 없다니까 해제 명할 수 있다. 2번 중요표시하고 2번 국장이나 시도에서가 허가 착공 제한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줄 거죠.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건축인의 심의 거칩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건축인의 심의 거친다. 제한 기간은 암기해야 돼. 암기 2년 이내래 돼. 연장은 1회 1년. 연장은 1회 1년. 4번입니다. 국장이나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허가 착공 제한할 때는 제한의 목적, 기간, 대상 건물의 용도, 대상 지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히 정해서 체크합시다. 허가권자한테 통보입니다. 허가권자한테 통보.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공고한다. 공고는 허가권자가 한다. 기억해야 돼요.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공고합니다. 단순하지만 매년 나옵니다.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건축신고입니다. 건축신고. 원래 건축가 대에서는 허가입니다. 허가. 건축가 대에서는 허가인데 박스에 있는 것들은 규모가 좀 작아요. 이렇게 규모가 작은 것들은 신고하면은 허가받은 걸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은 허가 대상이지만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그래서 허가 대상 건물 하더라도 다음 한 해에 해당하면 미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원칙적인 허가권자한테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봅니다. 박스에 좀 많이 있는데 출제가 아주 잘 돼요. 그래도 암기해야 돼요. 자, 1번입니다. 바닥면 합계 85 이내의 증축, 해축, 재축. 다만 3층 이상인 건축물이면 증축, 해축, 재축 합원의 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다. 2번 국계법에 따른 관농자, 도시가 없습니다. 관농자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은 제외한다. 즉 관농자에서는 3층 미만 200 미만이면 신고하는데 관농자를 할지라도 지구단위 계획 방제지구 붕괴 위험 지역은
3층 미만, 200 미만도 허가 받아라 이 얘기고. 3번 연면적 200 미만의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대수선도 원칙은 허가인데 200 미만, 3층 미만이면 신고고. 4번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내력변 면적 30 이상 수선, 기둥 3개 이상 수선, 보호 3개 이상 수선,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방화벽, 방화구역, 바닥 또는 벽을 수선, 주계단 피난에 대한 특별 피난을 수선하는 것, 신고를 할 수 있다죠. 그 밖에 소규모 해가지고 1번 연면적합계 100 이하의 건축물, 2번 높이 3m, 그 2번 함정 잘 나와요. 뭐 5m, 6m 잘 나오니까 3m 이하의 증축. 3번은 아직까지 나온 적 없어요. 표준 설계도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 4번도 은근 잘 나옵니다. 국계법보다는 줄겁시다. 공업지역.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줄겁시다. 지구단위 계획적 산업유통형. 그리고 또 줄겁시다. 산업단지.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적 산업형. 산업단지. 셋 다 공장입니다. 공장을 건축할 적에 공업지역도 공장이고 지구단위 산업형도 공장이고 산업단지도 공장이고 공장을 지을 지역이니까 거기서는 2층 이하로서 500 이하인 공장은 신고다. 2층 이하로서 500 이하인 공장은 신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농수산업 읍면적입니다. 농수산업 읍면적에서 200 이하인 창고 444 그래요. 200 이하인 창고, 400 이하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래서 444 암기해야 되고 넘겨보게 되면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하면 신고 효력 상실.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하면 신고 효력은 상실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암기지 절대 이해가 아닙니다. 잠시 쉬고 합시다.